네, 간단하게 좀 최근의 사례가 있어서 중앙대에서 지금 인큐베이팅 과정을 대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습 시간을 좀 가졌어요. 그래갖고 실제로 창업자들을 멘토링을 해주고 분석을 해서 대안 모색이나 뭐 네트워킹을 해줄 수 있는 그 과정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해갖고 실습을 줬더니 창업자 대상을 가업승계형을 찾아오신 거예요. 가업승계형 해가지고 농장을 하시는데 무슨 뭐 특화되어 있는 뭐 하여튼 특수한 작물인 거예요. 그래서 전체 시장을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90% 정도를 자기네가 하고 있는데 1억 8천 정도래요, 매출이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고 뭐 마케팅을 더 하고 작물을 더 뭐 크게 더 마케팅적으로 좀 홍보하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아까 말한 해병대 한번 갔다 오시고 그냥 뭔가 작은 팁 같은 거 전문가 한두 분에게 이제 좀 네트워킹 시켜주는 것만으로 사실은 교육이나 뭐 인큐베이팅, 엑셀러레이션 사실 그다지 필요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. 왜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이 사회가 엑셀러레이션과 창업과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냐면 사회적인 여파가 큰 고용 창출 기업, 그다음에 성장성이 높은 기업,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을 높여주는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기회형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지. 전반적으로 대학이나 이 사회가 그 생존형, 생계형에 대한 창업을 뭐 이렇게 지원하거나 이렇게 그거에 대한 모멘텀은 별로 크게 찾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의 초점은 사실은 이제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회형 창업 쪽에 좀 가까워져야 되지 않을까, 거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었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몇 가지로 또 나눠지잖아요. 뭐 바이오라든가 기술형 창업이 있고. ICT형이라든가 또는 O2O 같은 응용 서비스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커머스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기회형 창업 중에서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나 전문가들이 좀 도와주면 또는 대학이 도와주면 크게 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. 예를 들면 뭐 바이오 창업 같은 경우는 대학의 전문성이 훨씬 더 높을 것이고요. 장비나 실험 도구나 하다못해 기업 간의 산학 연동은 아마 대학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뭐 연구소 창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고요. 그거는 전 세계 똑같을 것 같고요. 근데 작은 창업들, 작게 창업했으나 크게 크는 플랫폼 기업들, 이런 기업들은 또 어떻게 키울까가 지금의 화두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우버 같은 경우를 키울 수 있었던 게 엑셀러레이터 같은 형태의 짧고 강한 임팩트 있는 엑셀러레이터 기업이었고, 보육이 가능했던 그 대학이 가능한 영역들은 기술형이라든가 또는 바이오 또 꾸준하게 뭔가 축적되어야만 하는 특허 지향형 그런 것들이 좀 배려돼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막 혼재되어 있는 창업 환경에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100% 동의하고요. 그래서 조금 이제는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늘어가서 어떤 의미의 사회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후학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산업 분야인가도 우리가 좀 따져가면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